독고탁 씨가 방금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혹시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마광숙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녀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부터 꺼내지 못했던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장미애가 조용히 넘기고 간 신라주조 지분양도 서류였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 자신에게 되뇌듯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과연 마광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독고탁이 모든 걸 자백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드디어 끝을 향해 나아가는 독수리술도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가족이 더해지는 기막히는 반전의 이야기까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편 늦은 오후 독고탁은 한강 다리 밑에 잠시 주차를 한 채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장미애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말이 없던 독고탁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애야 나야. 여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미애야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장미애는 잠시 정적을 가르듯 대답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무슨 부탁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왜 마지막처럼 말을 해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그냥 말이야. 혹시나 내가 좀 뜸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만약 없으면 우리 셀이 혼자 남잖아. 장미애는 그제야 낌새를 차렸습니다. 지금 어디에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독고탁은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안고 갈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셀이가 이제 정말 혼자 남게 될 것 같아서 당신이 집으로 다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장미애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신 죽으러 가요? 왜 자꾸 마지막 말 남기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독고탁은 당황하듯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죽으러 가는 건 아니야. 근데 미애야, 나 좀 쫄린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한 척만 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이 솔직했습니다. 여보, 나 이 모든 결과 다 감당할게. 내가 지은 죄값 다 받을 거야. 그러니까 부탁 하나만 할게. 얼른 집으로 다시 돌아와줘. 그 말에 장미애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만 들려왔고 독고탁은 그 침묵을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미애야.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줘서. 그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껏 도망쳤던 모든 것과 마주하려는 순간. 두렵고 떨렸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건 딸의 미래였습니다. 그날 독고탁은 마지막으로 인간 독고탁으로서 가장 솔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독고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찰서 문 앞에 섰습니다. 그가 열어젖힐 문 너머에는 지난날의 죗값을 치러야 할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독고탁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탁한 형광등 불빛 아래 독고탁은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광숙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를 본 독고탁은 놀란 듯 얼굴을 들더니 급히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담당 경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사님, 잠시만 둘만의 시간을 부탁드려요.
짧은 정적 후 경찰이 자리를 비웠고 마광숙은 독고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너머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고탁 씨, 이제야 진심으로 마주 앉네요. 그렇게 독수리 술도가를 공중분해하겠다고 하더니 왜 마음이 돌아선 거죠? 독고탁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친 신라주조에서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저를 외면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젊은 시절 술도가 사장님의 고집스러운 전통 방식을 꺾어주고 싶다는 치기 어린 열등감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더군요. 다 부질없는 제 못난 자존심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으니 그제야 보이더군요. 더 이상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용서하고 모든 걸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품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독고탁은 그것을 보고 놀란 듯 얼굴을 굳혔습니다. 얼마 전 장미애 씨가 독수리 술도가로 찾아왔어요.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모든 걸 내려놓고 제게 신라주조 지분을 넘기고 갔어요. 독고탁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마광숙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라주조 지분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순간 독고탁은 놀란 눈으로 마광숙을 쳐다봤습니다. 마광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 당신을 용서할 생각입니다. 독고탁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얼굴로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랑 약속 하나 해주세요. 신라주조는 당분간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당신은 뒤에서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당신이 만든 신라주조 자회사를 독수리술도가 장광약주 수출 전담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 대표를 오천수 도련님과 함께 맡아주세요. 신라주조 자회사는 술도가의 하청으로 수출을 담당할 겁니다. 우리랑 파트너로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거예요. 더 이상 독수리 술도가와의 지난 악연을 끊고 새롭게 상생해 갔으면 해요. 저 같은 사람을 아직도 믿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기보단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요? 다만 조건은 하나예요. 일단 술도가로 돌아와요. 공장장님과 함께 예전처럼 술을 진심으로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독고탁은 참았던 눈물을 삼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못난 놈 다시 받아주셔서. 마지막까지 괘씸한 짓만 한 저를?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 장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해 떠났을 때도 모르는 척 해줬던 사장님에게 이제는 그 죄를 갚는 마음으로 술도가에서 열심히 속죄하며 도움이 돼보겠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론 세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술도가에서 묵묵히 속죄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 잘해봐요. 작은 악수였지만 그 악수 안엔 많은 상처를 딛고 다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술도가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신라주조 회장실에 앉아있던 장미애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독고탁이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했다는 소식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자백을 그 사람이 했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릴 만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억울함,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으로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장미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어쩌면 독고탁을 향한 마지막 응원 같았습니다. 이젠 진심으로 잘 살아요. 세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다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장미애는 문득 며칠 전 그가 건넨 이혼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골목 어귀의 카페에서 독고탁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표정으로 그 서류를 내밀었었습니다. 미애야, 널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다. 당신이 그렇게도 원하던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도 너 앞으로 넘겼어. 이젠 너라도 나 없이 평온하게 살아야지. 비록 자신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합의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이 뭉치는 그녀의 손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파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용서였고 결심이었으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장미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과 오해, 분노를 지나 마침내 다가온 조용한 화해의 시작. 그날 술도가도 신라주조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조용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한편 늦은 밤, 술도가 안채방의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된 옷을 꺼내어 차곡차곡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제는 잠시 떠나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짐을 싸다 말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익숙한 장독대, 새벽이면 들리는 공장장의 발소리, 그리고 아침마다 도련님들이 뛰어다니던 마당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문득 뭉클하게 가슴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도 독수리 술도가에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 양말 한 켤레를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내로서, 새 가정의 주인으로서 한동석의 집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도가와의 인연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의 마당엔 모두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막걸리 한 통을 꺼냈고 오신의 도련님들과 문미순, 지옥풍까지 오랜만에 다 함께 웃으며 식탁을 채웠습니다. 자, 모두들 주목하세요. 오천수가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정리하자 마광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광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련님들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 미순, 옥분 동서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일부터 동석 씨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결혼도 했으니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저희 공주실 여사도 골든캐슬로 돌아가시게 됐고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식구들 사이에서는 결국 떠나는 날이 오는구나 하는 아쉬움의 탄식이 흘렀고 오흥수는 유난히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광숙은 곧장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 영영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매일 독수리 술도가로 출퇴근할 거예요. 동서들한테 하나하나 인수인계하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마주칠 날도 많고 앞으로도 함께할 일이 아주 많을 거예요. 모두의 얼굴에 안도와 웃음이 번졌습니다. 문미순과 지옥부는 눈을 맞추며 웃었고 마당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잠시 뒤 마광숙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구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마광숙은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고탁 씨가 오늘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는 쌀벌레 사건을 용서하고 합의할 생각이에요. 그동안의 잘못은 벌로 끝내고 앞으로의 삶은 용서로 이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오천수가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같은 뜻일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신라주조 쪽에 남겨있던 자회사 공장은
앞으로 장광약주 전담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형수님과 제가 함께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는 단단한 어조로 이어 말했습니다. 신라주조는 당분간 정상화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독수리 술도가와는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같이 상생할 거예요.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요. 그렇지 세리 씨? 도련님들과 동서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반응은 곧 진지한 수긍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옥부는 세리를 바라보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차피 세리도 곧 우리 며느리 될 거 아니에요. 이쯤에서 싹 정리되는 것도 좋죠 뭐. 지옥분의 한마디의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범수는 세리를 보며 조용히 손을 잡았고 오흥수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갑자기 잔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원한 형수님의 새 출발과 술도가의 새 시대를 위해 한잔합시다. 막걸리 잔이 하나둘씩 돌려지고 모두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도란도란 웃음꽃이 피었고 그날 밤 술도가의 마당은 그 어느 날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광숙의 짐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다짐들이 앞으로의 술도가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직후 술도가의 환한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 무렵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독고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던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마음 좀 괜찮아? 세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무섭기도 했고 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요,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요. 제가 바라던 게 아버지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도 독수리 술도가의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오범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숨을 한번 고르고 손을 뻗어 세리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어.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세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범수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은 뒤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세리야. 예상치 못한 말에 세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놀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세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함께 이겨내고 싶어. 결혼해 줄래? 세리는 잠시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아버지도 이제 술도가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잖아. 우리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자.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오범수는 기쁜 듯 웃으며 그녀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둘 사이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은은한 별빛이 깔리고 술도가 마당의 전구 아래 두 사람의 약속은 조용히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의 사랑이자 서로를 향한 가장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밤하늘엔 별빛이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은 작지만 단단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계절은 다시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독수리 술도가는 오래된 시간의 주름을 펴듯 새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옛날처럼 찌는 쌀 냄새와 막걸리 발효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광약주는 신라주조 자회사를 통해 해외 수출 전담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지로 계약이 줄을 잇고 있었고 한동석과 오천수가 각각 본사와 공장 사이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통과 혁신의 공존을 실현해가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매일 아침 술도가로 출근해 늘 하던 것처럼 직접 고두밥을 손으로 만져보고 술맛을 확인하러 시음장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공장장님, 이 배합 조금만 더 눌러줄 수 있을까요? 숙성이 좀 빨라요. 예, 사장님. 역시 혀가 살아있으셔. 그녀는 쑥스러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술맛을 보려던 순간 찔끔찔끔 입에 넣은 막걸리를 삼킨 뒤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액. 공장장과 문미순이 동시에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사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마광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울렁이고 한 손은 아랫배로 슬쩍 향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왜 이러지? 이를 바라보던 문미수는 무언가 알아챈 듯 웃었습니다. 형님, 입 더시신 것 같은데요? 얼른 확인해보세요. 바로 그 순간 마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신의 도련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일을 해나갔고 술도가 마당에는 매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밤이면 마루에 둘러앉아 장광약주 한 병에 이야기꽃이 피었고 낮이면 작업복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며 함께 술을 빚었습니다. 공장장, 마광숙, 오천수, 독고타까지 누구도 과거를 들먹이지 않았고 모두가 앞으로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동작, 한 잔의 술, 한마디 인사 속에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엔 별빛과 전구불빛이 어우러졌고 마광숙은 한동석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나 엄마 될 것 같아. 한동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 시작이야.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과거를 딛고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술은 익어가고 사람은 성장하며 행복은 이렇게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